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 리플사에 대한 좋은 소식이 한 가지 나와졌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얼마나 그래도 중요한 소식이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엄청나게 자세하게 풀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만 좀 전달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 소식이 어느 정도 중요한 소식인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크립토 에릭이라는 인플루언서 아시죠? 오늘 크립토 에릭이 트위터에 트윗을 하나 올리게 됐는데요. 바로 리플사가 ISDA에 조인을 했다. 그래서 이제 100% 파생 상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보고서 이게 무슨 소식이지? 좀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료를 좀 정리했는데요. 바로 이 ISDA가 무엇인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국제 수합 및 파생 상품으로서 이제 영어로는 The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따서 ISDA로 이제 읽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종류는 무역협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985년도에 창립이 되어졌고 이제 헤드쿼터는 뉴욕시티에 있습니다. 주로 표준화된 금융상품이 아닌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즉 양 당사자 간의 거래 OTC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외 거래 OTC에 관련된 거래를 하는데, 여기에서 중간 매개체로 이제 ISDA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무조건 ISDA 계약을 체결해야만 이 양 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외 거래다. 그래서 주로 이제 표준화된 어떤 금융상품, 어떤 거래소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부동산 개념 같은 그런 거잖아요. 장외 거래가.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 아니면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를 할 때 이렇게 ISD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이제 서로 양쪽 니즈를 충족해주는 그런 계약이 맺어지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무역협회, 국제수합 및 파생상품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사회 멤버가 굉장히 짱짱합니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서 지금 보시면은 블록락, 그 다음에 유러피안 뱅크, 뭐 JP 모건, CME 그룹, 시티,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아주 그 기업들이 이렇게 보드 멤버로, 이사회 멤버로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뭐 간단한 그런 협회라기보다는 그래도 큰 조직을 이루고 있는, 그래도 짱짱한 이사회 멤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창립은 1985년도에 되어졌고 이제 79개 나라에 1000개 이상의 기관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리플사가 조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8개 글로벌 오피스가 있고요. 런던 뭐 쭉 있죠.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꽤 큰 그런 협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리플사는 요 어소시에이트 멤버, 협회 멤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이시죠? 실제로 홈페이지에 보면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프라이머리 멤버도 있고, 어소시에이트 멤버도 있고, 서브스크라이버 멤버도 있습니다. 보면은 프라이빗 멤버가 200개 이상 기관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트 멤버, 여기에 이제 리플사가 들어가 있는데 300개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멤버 같은 경우에는 450개 이상 되는 기관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노스 아메리카가 리플사가 이제 들어가 있죠. 이쪽에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리플사가 멤버십으로 조인이 되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ISDA에 리플사가 멤버로 이제 조인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XRP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 조인을 하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럴 가능성도 이제 존재를 하고 그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 이유를 좀 보면은요, 지난 2021년 12월 26일, 요거 잘 기억하세요. 2021년 12월 16일에 파생상품 거래협회 ISDA가
암호화 자산에 대한 공통 표준 개발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올해 2023년 1월에 새로운 기준 절차 가이드를 공개를 하게 됐어요. 보시면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실패는 디폴트에 따른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고 일관된 계약 프레임을 갖는 것을 강조했다. 결국 양쪽 당사자 간의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준이 법적 확실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기관들에게 이제 리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그런 기관과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에게 XRP를 계약하고 판매할 때 뭐 좋은 환경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XRP를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멤버십으로 들어가게 된 이런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여기 제가 노란 거 날짜 잘 지켜보시라고 했죠. 이렇게 암호화 자산의 공통 표준 개발을 추진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안타깝게도 FTX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표준 개발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2021년 12월 9일에 이제 FTX US도 국제 수합 파생 상품 협회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날짜가 12월 9일이고요. 아까 12월 16일에 암호화 자산에 대한 공통 표준 개발 추진 시작, 여기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딱 됐습니다. 그러니까 FTX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많은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ISDA도 인식을 하게 됐고 그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이런 기준, 이런 법적인 절차 가이드를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올해 2023년 1월에 만들어졌고 리플사가 이제 여기에 멤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ISDA 멤버로 리플사가 들어간 것을 호재로 봐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자세히 보시면요, 2018년 10월 26일에 자, 국제 수합 및 파생 상품 연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ISDA에서 행사를 열게 되는데 여기에 미국 CFTC 위원이 참여를 해서 이제 DLT 등 핀테크 규제에 오픈마인드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는 분산화 원장 기술을 강조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뭔가 규제된 어떤 기관들과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2022년 5월 11일에 미국 SEC CFTC 위원장 게리 갱슬러도 이렇게 ISDA 회의에 참석을 해서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CFTC, SEC, ISDA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규제자의 역할로서 뭔가 중요한 일들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플사가 들어간 것을 그래도 호재로 봐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26일에 보면요, 바클레이 은행과 골드만삭스가 국제수합 파생상품협회 ISDA의 블록체인 파생상품 표준을 따르기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요 기업들, 이렇게 골드만삭스도 이렇게 표준 따르려고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리플사가 이렇게 ISDA 멤버로 된 것은 규제를 따르는 측면에서는 나름 호재로 봐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XRP 장외 파생 상품 거래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리플사가 다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하면서 XRP에 대한 어떤 장외 거래가 OTC가 진행이 되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데, 정확하게 이 ISDA를 통해서 장외 거래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좀 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 규제를 따르는 측면에서는 나름 호재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XRP 파생 상품 거래뿐만 아니라요, 요 리플사의 비상장 주식이 있잖아요. 지금 한 주에 57불 정도 되는데 이 비상장 주식을 장외 상품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혹시 이런 가능성도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럴 가능성도 존재는 한다. 비상장 주식도 이제 장외 거래 OTC가 진행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요 중간 매개로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요 ISDA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아까 XRP 파생상품 거래하고 그다음에 비상장 파생상품 거래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정말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밖에 없고요.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규제에 따르는 측면에서는 나름 호재로 봐도 될 듯하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확신을 가지고 가도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말씀드려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리플사가 ISDA 멤버로 들어가서 뭐가 좋은 건가, 도대체 뭐가 좋은 건가 라고 했을 때는 ISDA의 정식 규제된 암호화자산 공동표준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사가 XRP와 비상장 주식을 기관들에게 안전하게 장외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기관들 장외 거래에 있어서 SEC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SEC 소송 판결에서도 그 2차 판매는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거의 결론이 났지만, 지금 기관들에게 판매되는 XRP에 대해서는 증권형에 가깝다라고 이제 아직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플사가 ISDA 멤버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규제를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장외 거래를 할 때도 법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바깥에 뭐가 이렇게 시끄럽게 지나다니는데, 아무튼 오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